안녕하세요. 서초동 법무사 김철중입니다. 오늘은 관계집행 방법에 대해서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채무자가 돈을 안 갚으면 판결문이 있으면 판결문으로 바로 관계집행할 수 있는데 보통 판결문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잘 보셔가지고 공정인증서 정보이라도 받아갖고 그에다가 집행문 발급받아가지고 관계집행할 수 있는데 안 해주면 차용증이나 이체 내역 같은 거 가지고 소송을 제기해갖고 대여금 소송을 제기해가지고 뭐 대여금이든 투자금이든 뭘 소송 안 주면 그거를 먼저 집행 권한을 얻어야 돼요. 그래서 판결을 받아가지고 아니면 판결 받기 전에 재산 폐악해갖고 보존 처분할 수 있는데 보존 처분 같은 거는 가압류, 가처분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판결을 받았으면 재산을 파악해갖고 재산 명시,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 물론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는 좀 강력한 거라서 확정일 다음날부터 해서 6개월 내에 할 수는 없고요. 물론 예외적인 사유는 있어요. 그거는 내가 차차 가르쳐 드리고요. 그리고 채권 압류 추심 많이 하는데 뭐 은행 통장이라든지 그리고 주식, 정권, 보증금, 배당금 뭐 이런 거 되게 많이 있어요. 여러 가지 채권 압류 추심할 수 있고 부동산 이런 거 알면 경매를 넣을 수 있어요. 이제 판결문에 기해 가지고 경매 신청하는 게 이제 강제경매 신청이에요. 이제 이런 거 아니고 전세권, 뭐 저당권, 건저당권 이런 거 돈 빌려주고 설정해 놨을 때 그것에 기해서 할 수 있는 게 임의경매고요. 요 강제경매도 임의경매도 전자신청으로 법무사 저 같은 경우 전국에 다 하는데 하면 일주일 내에 경매 개시 결정 등기돼요. 부동산 등기부에 임의경매든 강제경매든 경매 개시 결정 등기되면 여기 촉탁의 등기라 가지고 바로 경매에서 등기소로 촉탁하면 전자로 하루 정도만 있으면 바로 기입이 완료가 돼요. 보통은 이제 등기는 신청으로 많이 하잖아요. 신청도 공동신청이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단독신청이 판결에 받아서 하는데 신청에 의한 등기, 명령에 의한 등기, 촉탁에 의한 등기가 있는데 이 경매가 하려는 건 촉탁에 의한 등기예요. 자, 이렇게 하면 보통 경매 같은 거는 부동산 소재지 보통 재판적 법원에다가 신청하는데 아까 말한 재산 명시나 채무 불이행자 명 채권 압류 추신, 채권 압류 전부 수백 가지가 넘어야 할 수 있는 게 그런 것 등은 동사무소 가서 채무자 초본 발급해 가지고 채무자의 최후 주소지 보통 재판적이 이건 주소지로 가요. 부동산 소재지가 아니고 이렇게 하는데 재산 명시 해가지고 하면 명시 이제 선서하고 목록을 내는데 거짓말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서 보수할 수 있고요. 또 이거 안 하고 도망다니면 잡아가지고 경찰서 유치장에 20일 동안 감추해도 쳐요. 물론 요거를 이제 또 명시목록 잘 쓰는 방법이 있어요. 또 반대 입장에서는 이거 보면 겁나는데 제가 또 연락 주시면 제가 요것도 쓰는 방법을 잘 알고 있고요. 일단은 그리고 채무불이행자 명문은 이거를 보내고 이제 판결 확정됐는데도 6개월 동안 안 갚으면 할 수 있는 건데 요거는 좀 세요. 이제 은행거래나 이런 것도 힘들고 신용불량자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 6개월 동안 못하고로 돼 있는데 예외적인 사유가 있어요. 뭐 재산 명시를 하고 어떻게 하고 이런 게 있는데
소명하는데 좀 귀찮고 이러니까 대부분은 6개월 정도 있다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지금 서울중앙지문법원 손님 그 등기 보내러 왔습니다. 등기 보내러 와가지고 밖에는 조금 비 오고 추웠는데 안에는 부끄럽고하네요. 그리고 이게 돈 받는 게 단순히 뭐 전자신청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받기는 어려워요. 그거는 그 법 조치도 중요한데 법 조치하면서 손님의 반응, 그러니까 채무자의 반응도 전화를 안 하더라도 그 어떻게 답변을 하고 어떻게 열람하고 답변 내는 그런 걸 봐가지고 파악할 수가 있어요. 저는 대기업 거래처에서 법무사로서 10몇 년 동안 벌써 한 해도 안 빠뜨리고 계속 연속해서 채권 관련 소송, 강제집행 법무사로서 일하고 있어요. 개인 사건도 물론 많이 하지만 대기업에서는 법무사가 많기 때문에 1년에 매번 새로 계약을 하는데 저는 실적이 항상 1적 1이라서 계속 잘해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이게 이제 옛날처럼 그리고 유치동산 강제집행 같은 것도 있는데 이거는 채무자의 가구에 압류딱지를 붙이는 거예요. 왜 옛날에 이렇게 망하면 집에 와가지고 막 딱지 붙이는 거잖아요. 이것도 강력해요. 심리적으로 강제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애들이 있고 뭐 아내한테 숨겨야 되는 경우에 이게 가족이 알면 상처를 받을 수 있는 거고, 제가 얼마 전에는 10년 넘었는 거를 이제 소멸시효 연장소송 해달라고 한 거를 소멸시효 연장소송 하면서 강제집행 융당폭행하고 특히 유치동산 강제집행 하니까 저쪽에서 손을 들고 법비용 든 거 이자가 몇 배가 돼요. 왜냐하면 옛날에 25%였기 때문에 4년이 지나면 원금의 한 배가 되는데 다 받아줬어요. 이제 어떤 사연이 있는가 하면 원래 이 채권자는 여자고 채무자는 남자인데 채권자한테 남자가 미신을 시키고 돈도 많이 뜯어가고 빌려가고 이런데 안 갚았는데 옛날에 소송을 해놨는데 연락이 두절된 거예요. 근데 제가 소멸시효 연장 소송해달라고 왔는데 연장 소송하는데 기간이 있으니까 그것도 뭐 할 얘기가 많아요. 이행소로 하면 인지가 많이 들기 때문에 2, 3년 전에 대법원 판례에서 확인해서로 할 수도 있다고 했는데 또 확인해서 하면 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고 아주 막 수십억 아니면 이행해소로 하는 게 좋고요. 예전 판결문이라도 강제집행을 한 적이 있으면 시효 중단이 되기 때문에 일단은 강제집행도 하고 융당 폭격을 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그때 재산 명시, 채권 압류, 유치동산 강제집행하고 3개 해가지고 돈 다 받아들였어요. 그때 그래가지고 이제 그러한 사실을 새로운 남자는 이제 지방에 청주에서 결혼해가지고 애도 낳고 살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를 아내가 알면 큰일 나니까 다 갚더라고요. 이런 것도 있고, 결혼 전에 남자든 여자든 채무를 짓는데 결혼해갖고 살 때 유체동산 강제집행을 하면 상대 배우자한테 들키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갚는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아까 채권 압류 추진이라고 했는데 채권 압류 전부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이 애들 기업은행에 확실히 얘가 돈이 3억 있는 거 알아요. 그러면 채권 압류 전부를 딱 때리면 내가 1순위로 다 가져가는 거예요. 근데 채권 압류 주심을 때리면 다른 채무자가 있으면 안 보내서 가져가걸랑요. 그런데 채권 압류 전부는 1순위로 갈 수가 있지만 또 단점이 있어요. 만약 그게 3억을 벌써 빼갖고 없으면 나는 딴 데서 3억 못 받아요. 그래서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리고 강제집행 하면서 이제
아까 재산 명시나 안 하면 그 다음에 재산 조회를 해가지고 돈을 그 재산을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실무에서는 저하고 이제 신용정보회사하고 협업해가지고 이제 재산만 파악해갖고 강제 집행은 내가 하걸랑요. 둘 다 저렴해. 나를 통하면 신용정보회사나 그 변호사님들은 성공보수 30-40% 이렇게 달라고 하는데 저는 10원도 안 받고요. 법비용만 받아요. 그리고 그 이제 재산을 그런 식으로 파악해갖고 먼저 진행을 할 수도 있고요. 또 그 법원 법대로 강제 집행하면서 진행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제가 등기도 좀 보내겠게요. 등기. 여러분들 비도 오고 제가 너무 바쁘다 보니까 앉아서 가만히 제가 대학원도 여러 군데 다니고 또 논문도 써야 되고 또 시험 기간이 기말고사, 그래서 되게 바쁘고 또 일적으로도 도와줘야 될 사람 있고, 책 읽는 것도 좋아하고 책 쓰고 책도 읽고 쓰고 바빠요 엄청. 그리고 돈은 많이 못 법니다. 양심껏 일을 하고요. 그래서 상도 많이 받았고. 아우, 완전 이렇게 기침이 또. 여러분들 건강이 최고입니다. 건강. 막 날라다니고 이런 사람이 지금도 운동 많이 하는데도 평생 운동한 사람이지만 50 넘어가니까 몇 년 전부터 몸이 좀 안 좋더라고요. 몸이 좀 안 좋고, 아이고, 기침 것 때문에 만약에 천식도 심하게 알아가지고 겨우 나왔는데